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한정섭 차장입니다. 오늘 NCS 기업 관련 컨설팅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문성호 대리입니다. 차장님께서 제 멘토신데 저희 차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배울 점이 많은데 이제 차장님의 빈자리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NCS 기업 활용 컨설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그럼 차장님, 첫 번째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NCS 기업 활용 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NCS 기업 관련 컨설팅은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곧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역량 모델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채용, 재직자 훈련, 그 다음에 승진 배치, 임금 체계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의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운영기관에서 30인 이상 기업을 발굴하게 되고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운영기관과 함께 컨설팅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기업에서 성과 중심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그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의 변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컨설팅이 진행돼야 되고, 공단은 또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을 저희가 공단 직원이 가게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적절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니터링 갔을 때 중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중소기업에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방문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걸 참고로 해서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질문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가는 것이 모니터링의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물론 이 목표를 통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 요인들을 해결받아서 기업이 결국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차장님.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가게 되는데, 사실 모니터링 자체를 싫어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너무 싫어해서 제가 오히려 의기소침해진 적도 있는데, 이렇게 불만이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 차장님의 노하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NCS 컨설팅 역시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컨설팅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하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컨설팅을 좀 어려워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기업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기업에서 만나는 인사 담당자나 SME,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가 되겠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핵심이 인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분들과 인터뷰도 해야 되고 설문지도 해야 되고 기업 환경 분석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에서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협조가 되어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기업 발굴을 할 때에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가 이 사업의 상당 부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경영진들이나 담당자가 어려워할 때에 주로 이제 사례 중심으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컨설팅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과를 냈던 그런 기업들이나 또 혁신 기업들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하고 도와줬을 때에 결국은 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많은 변화를 또 기업의 성장에 좋은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특히 사장님이 컨설팅 일정표를 본인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일정 관리를 해주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또 게시판에다가 전사적으로 다 공유가 되게끔 전사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결과물 역시도 사원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전사적으로 관심 갖는 기업들은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그런 기업이 되도록 또 우리가 좋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 지역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광주 지역은 항상 1등, 2등,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성과가 좋아서 우리 차장님 성과 요정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우리 광주 지역 본부에서. 그런데 혹시 이제 제가 후임으로 이제 차장님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차장님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번에 1등한 JDC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째 딱 보니까 1등할 느낌이 오던가요?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잘하는 기업, 우수 사례가 될 만한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성이고 또 우리가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기업들이 누구나 다 성장하고 싶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공감해주고 또 우리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또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또 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래 가치를 담아서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가치를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차장님 1등한 JDC 파트너스 기업 딱 가셨을 때 어째 1등할 느낌이 왔는지 1등 할 만한 했는지 어떻게 우수 사례를 이끌어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JDC 파트너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장마철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그 비를 뚫고 가서 이제 면담도 하고 그런 부분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JDC 파트너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제주도에 그 관광 산업 관련해 있는 그런 그 협력 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임금 문제랄지, 역량 체계랄지, 또 직원들에 따른 갈등 요인들. 그 시기에 저희 컨설팅 사업을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했고 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타이밍이 만나서 좋은 사례가 됐던 것 부분이고요. 제가 방문해서 이제 경영진이나 관리자분들 만나서 인터뷰 해보니까 너무너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고 싶은 욕구, 욕망이 또 강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또 본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컨설팅 하기가 좋았고 또 다행인 것은 또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전정현 박사가 들어가서 컨설팅 해줬는데 굉장히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결과 나왔었고요. 사실은 1등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700개 기업에서 1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행운이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럼 차장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가 육성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영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야 할 부분이고요. 일정도 협의해야 되고 어떤 기업을 방문할 것인지가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주도에 방문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광 ISC와 일정을 협의해가지고 제주도를 방문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하면서 렌트카도 빌려서 같이 타고 다니고 또 기업이 방문해서 또 운영기관 입장에서 또 공단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월쯤 되면은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하기에 앞서서 성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기업, 스토리가 될 만한 기업들을 한 4개, 5개 정도 선발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플로어에서 발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발표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도 해주고 나름 완성도를 높여서 전국대에 이렇게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제 옆자리에 계시는데 운영기관에 항상 협조를 잘 받아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온 입장에서 운영 기관에 있는 어떻게 이렇게 차장님과 긴밀하게 협조를 이끌어내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시면 저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광주 상공회의소가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차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같은 운영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단과 다른 사업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고 있고요. 또 담당자하고 공단하고도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 관계가 있고요. 얼마 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역량 모델링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걱정이 많죠. 그래서 기업이나 또 컨설턴트, 운영기관 담당자들, 공단 직원 같이 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김대중 컨벤션에서 어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다 만족했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단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운영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킥오프 미팅이나 성과 보고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보통 이제 저희 공단에서 운영기관의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셨는지, 킥오프 미팅과 성과 보고대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킥오프 미팅이나 성과 보고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서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컨설팅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컨설팅 이후에 변화되어 있는 기업을 찾으려면은 결국은 킥오프 미팅이나 성과 보고대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역할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킥오프 미팅 같은 경우는 공단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운영기관과 컨설턴트 또 기업 관계자 이렇게 모시고 나서 이 사업의 방향성,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또 기업에서는 어떤 것을 협조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기업 차원에서 또 아니면 컨설턴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도 이제 듣는 시간도 갖고 또 답변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보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안 되는 기업을 계속 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되는 기업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업의 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를 통해서 결국은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해내야 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들을 꼭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보고를 할 때는 우수 사례를 발굴했던 기업 아니면은 우수 사례의 어떤 그런 컨설팅을 했던 컨설턴트 두 분류의 이제 그 기업 담당자거나 아니면 컨설턴트가 하든거나 나와서 실제 자기 사례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플로어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많은 컨설턴트 같이 듣고 공감해주고 또 아쉬운 부분들 좀 코멘트도 해주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지금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대 한 이래로 광주는 항상 최우수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차장님 이번에 이제 공로 연수 6월 30일자로 들어가시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32년 됐네요.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결국은 공직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근무하느냐. 물론 환경을 들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업의 환경도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공단도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느 때 봐도 그 공단 담당자의 어떤 그 사명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 해주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이직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 조금씩 발전해서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이거 같이 좋은 성과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공단 후배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내시고 성과 중심으로 잘 해주셨으면 정말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광주 지역본부로 제가 발령받고 옆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고 가끔은 잔소리 같아서 싫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희 차장님께서 정말로 공직자로서 배울 자세도 많고 제가 오늘 차장님 하신 말씀 잘 듣고 한번 좋은 공단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장님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